안녕하십니까. 박쌤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친구 어디 갔어?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유튜브를 잠시 떠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쁜 일도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는 데 가서 메디케어를 설명하는 일도 했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몇 주 전에 피닉스 한인 천주교회 시니어 이정우 회장님의 초청으로 제가 메디케어에 관련된 간단한 세미나 형식의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한 내용을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미국 보험 박쌤 메디케어 101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메디케어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오늘 같이 배우실 내용은 나 벌써 있어. 메디케어 있는데 뭐 굳이 또 알아야 해.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답합니다. 잘 알아야 쓰실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메디케어라는 이 보험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처음 가입하시려고 만 65세가 이번 연도에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메디케어란 무엇이고 가입 자격 조건, 그리고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것, 그리고 파트 A, B, C, D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보도록 합니다. 자, 볼게요. 메디케어란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메디케어 카드를 집으로 받으시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저희 한국 사람들은 주민등록 카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냥 신분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 메디케어 카드는 말씀드리면 미국 연방정부가 만든 의료보험 카드입니다. 카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 써 있고요. 여기 보면 메디케어 카드 넘버, 호스피털 파트 A, 그리고 메디컬 파트 B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파란색, 흰색, 빨간색 배경이 있는 보험 카드를 받으실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드는 의료보험 카드이고요. 이 카드 넘버는 사실 말하자면 의료보험 카드 넘버와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카드 넘버가 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계신다면 상당히 오래전에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시고 아직 갱신된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 medicare.gov 온라인으로 가서 다시 재신청을 하시던가 아니면 직접 소셜 오피스에 찾아가셔서 나 옛날 카드 있어 새 카드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영어와 숫자가 같이 나열되어 있는 메디케어 카드 넘버로 교환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아직도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메디케어 카드 넘버이신 분들은 빨리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셔서 교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료보험 카드라고 얘기하면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유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험금 또한 있다라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험 카드라 하면 의료보험 카드이니까 보험 수의 내용도 있겠죠. 그 내용, 네트워크는 무엇이고 비용은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파트 A, 파트 B라고 쓰여 있는데요. 사실 이 메디케어라고 하는 연방정부의 의료보험은 두 파트로 나뉘어 있는 의료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트 A는 hospital, 그러니까 내가 병원과 관련된 부분을 커버해주는 파트, 그리고 메디컬, 말하자면 파트 B, 진료나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과 같이 내 일상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커버해주는 의료보험이다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제가 이 메디케어랜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쓰여놨는데요. 이 이유인 즉슨 많은 분들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아는 것들을 빗대어 설명해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메디케어랜드 놀이공원을 방문하신 경험이 있으리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것에 빗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놀이동산에 가면 저희가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놀이공원 입장권을 구매하셔야 놀이공원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메디케어 카드가 놀이공원 입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놀이공원 입장권이라는 얘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트 A라는 부분이 있고 이 파트 B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 파트 A와 파트 B가 입장권이 다르다는 말과 같습니다. 메디케어 카드, 전체적인 보험 카드를 받기 위해선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그 자격 조건은 65세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65세 미만이시더라도 장애 판정을 받고 혹은 특별한 병으로 인해서 장애연금을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서빌리티 베네핏과 함께 이 메디케어 보험 카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5세, 우리 흔히 말씀하시는 65세 은퇴 나이가 되셨을 경우에 있는 분들에 있어서 그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40 이상, 예를 들면 10년 이상 미국에서 근무 기록이 있고 세금을 내신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파트 A 부분에 대한 비용이 없는 보험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입이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파트 A에 있습니다. 공원 입장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버랜드니 뭐 디즈니랜드니 이런 식으로 공원에 입장하시게 되면 공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사실은 이 보험료가 한 달에 2024년의 경우 506불이 들어가는 보험입니다. 다만 10년 동안 40 크레딧을 만드셔서 세금을 내신 경우에 이미 공원 입장권 한 달에 506불이라는 보험비를 이미 지급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 10년 미만으로 일을 하셔서 아직 40 크레딧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보험료를 내셔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30 크레딧 미만인 경우에는 이 506불을 다 내셔야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내실 수 있으시되 40 크레딧이 되시자마자부터는 더 이상 이 보험료 파트 A에 대한 부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파트 A는 어떻게 쓰이는 보험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hospital 파트 A에 대한 부분인데 말하자면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병원을 부대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에 쓰이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병원 입원비를 커버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이 메디케어 보험이 모든 비용을 다 처리해 주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렇진 않고요. 이 비용, 파트 A에 대한 비용이 디덕터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덕터블이라는 내용은 내가 보험 처리가 되기 전에 먼저 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병원에 1일을 입원하던 60일을 입원하던 내가 내야 하는 디덕터블은 1,600불입니다. 맹장염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수 있어요. 수술도 했고요. 그렇다면 그 병원 입원으로 인해서 필요한 비용은 1,600불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틀이 되든 3일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1,600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61일부터 90일까지에는 대당 400불 있습니다. 91일 이후부터는 하루당 800불 입원비가 있네요.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60일까지는 대부분의 수술이나 진료가 60일 이후보다 더 있기에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미국은 특히 일주일 미만으로 입원하시고 태어나는 경우가 대체적일 거고요. 만약에 61일 이후에 병원에서 입원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사실은 상당히 위급하고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경우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61일부터는 매일 이 400불의 입원비를 내어야 하고 만약 91일 이상 있게 되면
800불의 데일리 입원비가 있는 보험 수혜 내용입니다. 파트 B 놀이기구 입장권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파트 A로는 공원에 입장을 했어요. 공원에 입장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는 파트 A로 가능하나 놀이공원 안에 있는 부대시설 말하자면 놀이기구나 거기에 있는 뭐 쇼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커버리지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진료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쓰이는 커버리지를 이 파트 B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개인당 103,000 그러니까 10만 3천 불, 부부소득 20만 6천 불 미만으로 버실 경우 한 달 2024년도 파트 B에 대한 보험료는 174불 70센트입니다. 개인 소득 10만 3천 불보다 더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더 많은 보험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의사진료비, 의료기구비, 간호원비 등과 같은 내용을 커버해 줍니다. 이 파트 B 또한 디덕터블이 있는데 이건 연간 디덕터블이에요. 연간 디덕터블 같은 경우에는 240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다리가 부러져서 붕대를 감고 캐스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을 말하자면 파트 B에서 들어주는데 내가 먼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240불은 내가 먼저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 그것보다 더 초과된 비용에 대해서는 나와 메디케어가 20대 80으로 나눠낼 겁니다. 내가 만약에 1,000불의 비용이 저에게 청구가 됐어요. 그렇다면 140불은 내가 먼저 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용을 나와 메디케어가 20대 80으로 나눠낼 겁니다. 뭐 나쁘지 않네. 뭐 그렇다면 이 메디케어 보험도 나쁘지 않으니까 내가 써도 되겠네. 그 정도는 뭐 내가 부담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파트 B의 단점은 내가 최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의 맥시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진료 같은 경우야 얼마 크게 돈 내지 않고 쓰실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많이 들어갈 경우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암이나 병에 걸리시거나 하시게 될 경우에는 미국 의료 진료비, 청구비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20%를 모두 다 내가 부담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격 조건에 대한 질문들이 주로 많은데요. 이 메디케어는 영주권 이상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시는 기록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일한 경력은 없고 세금을 낸 적은 없지만 내 남편이 혹은 내 부인이 미국에서 일을 10년 동안 일을 했어요. 40크레디트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배우자로서 메디케어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40크레딧을 다 내셨다면 배우자로서 자격으로 나 또한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와 그 40크레딧을 가지신 배우자와 적어도 1년 이상 결혼을 유지하셨다면 이 자격으로 메디케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없어요. 우린 둘 다 일한 경력이 없어요. 그러면 난 메디케어 가입 전혀 안 됩니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트 A, 파트 B 의료보험을 지불하신다면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또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저는 메디케어 파트 A는 아직 10년 이상 일한 세금 경력이 없어서 낼 수가 없습니다. 508불씩 매달 내기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그럼 나 굳이 파트 A 부분을 가입해야 되나? 파트 B만 가입 안 됩니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파트 B만도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파트 A 부분에 대한 보험 수혜 내역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경우 그 모든 부담액이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점
이해하셔야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저는 아직 일을 계속 할 겁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굳이 메디케어 꼭 가입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만약 2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의 의료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계속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직장보험을 가지고 계시고 메디케어 가입을 무한으로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20명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보험에 계속 꾸준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식도 먹어야겠죠? 자, 바로 이 드러그 플랜, 파트 D, 이 처방약 보험을 이 간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를 이 드러그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입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65세가 되자마자 메디케어 카드와 함께 이 파트 D를 구입하시면 원래 내야 되는 비용으로 파트 D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나는 지금 약 먹는 게 없어. 그래서 굳이 약 보험 따로 보험비 내는 것도 아깝고 나 그래서 안 할 거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 또한 가입해야 할 시기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페널티가 있을 수 있는데, 원래 내야 되는 보험비보다 한 달 지체되는 기간에 1%, 그러니까 1%를 더 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디케어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보험 수의 내용은 무엇이냐 아까 전에 잠깐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파트 A는 병원 입원, 병원 설비 이용, 호스피스에 관련된 부분을 커버하는 것이고, 파트 B는 의사 진찰, 앰뷸런스, 간호사, 의료용품, 휠체어나 산소통 이런 것들, 혹은 병원에서 나오는 혹은 먹는 맞는 약 같은 경우에는 이 파트 B 커버에 해당됩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카드에는 약보험이 없기 때문에 약보험은 따로 가입을 하셔야 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처방약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왜 흔히 사는 감기약은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맞는 주사, 예를 들면 인슐린 같은 경우, 혹은 파트 D, 혈압약, 당뇨약,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게 파트 D 커버리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메디케어 생각보다 너무 구멍이 많다. 20%의 비용을 내가 다 지불해야 되고, 입원을 하면 1,600불을 내가 디덕터블을 먼저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돼? 이게 좋은 점이 뭐야?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메디케어의 장점은 아시다시피 연방정부에서 만들어낸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의사 선생님과 병원, 쓰실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스턴에 가든 내가 플로리다에 있든 애리조나에 있든 거기에 있는 병원과 의사 선생님, 내가 메디케어를 받습니다 하는 분들의 의사 선생님은 모두 다 만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포함하지 않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침술, 아큐펑처, 척추지압, 카이로프랙틱, 그리고 너싱홈, 여기에 보면 커스토리얼 롱텀 케어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하진 않아도 되지만 치매나 혹은 몸이 불편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롱텀 케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덴처 혹은 덴털, 치과, 히어링 에이드, 보청기, 그리고 비전 앤 글래스스, 여기 보면 안경 써 있고 except catalag이라고 되어 있는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의료 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트 B에서 커버를 해줄 거예요. 대신에 이제 비전이나 글래스 같이 내 안경, 시력을 보완해 주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Outside US Emergency Care라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해외 의료 서비스는 커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메디케어는 연방정부, 미국 연방정부에서 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미국을 벗어나면 당연히 커버가 안 되겠죠. 처방약 보험은 따로 사셔야 합니다. 아니, 그럼 이 메디케어가 구멍이 너무 많아. 이 미흡한 메디케어 더 좋은 건 없나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초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더 좋다라기보다는 내가 그것보다는 좀 더 혜택이 많이 받거나 혹은 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는 경우인데요. 그 경우의 투 옵션은 하나는 어드밴티지 플랜, 파트 C라고 불리는 거고요. 하나는 메디캡,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입니다. 요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메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메디케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말하자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을 메디케어가 받는다, 메디케어를 받는다 하시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은 킵하는 대신 거기에 나오는 비용, 아까 전에 파트 A며 파트 B의 20%며 하는 것과 같은 비용에 대한 처리를 이 메디캡이라는 보충보험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메디케어 카드는 그대로 쓰는 대신 이 나오는 비용을 추가로 가입한 보충보험을 통해서 내가 보상받을 거야 라는 것과 같습니다. 메디캡은 따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비가 늘어날 수 있겠죠. 반면 어드밴티지 파트 C라고 불리는 이것은 흔히들 메디케어 나 보험카드 있는데 뭐 시그나니, 에트나니, 유나이트 헬스케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보험 회사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메디케어 오리지널 카드는 내가 구멍이 너무 많아. 내가 그거는 교환할 거야. 사보험으로 갈아탈 거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메디케어 카드는 구멍이 너무 많아서 그걸로는 내가 싫고 대신 사보험 회사로 갈아탄다라는 말과 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의료보험을 사보험 회사가 만들어 놓은 어드밴티지 메디케어 플랜으로 쓸 것이고 사보험이 만들어 놓은 룰과 수의 내용에 따를 거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보험 회사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 병원 커버리지 내용들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혜택 내용에 따라 수혜 대상자들에게 적용을 할 겁니다. 대체로 많은 플랜들이 따로 보험료를 더 받지 않는과 동시에 엑스트라 베네핏 처방약 보험 뭐 이런 것들 치과니 안과니 뭐 카이로프랙터니 뭐 이렇게 운동하는 피트니스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추가 보험 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보험 회사가 만들어 놓은 룰, 네트워크, 의사 선생님, 병원 이런 것들을 따라야 하고 보험 회사에서 지정해 놓은 코페이며 아웃 맥시멈 파켓 익스펜스며 내용들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메디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가 나에게 주는 의료보험으로 미국 전역 사용이 가능하며 병원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입을 하려면 65세 이상이거나 혹은 특별한 장애로 판정된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이란 얘기는 보험비가 있다. 보험비가 있을 수 있다. 파트 A는 10년 이상 일했으면 정부에서 너 세금 열심히 냈으니까 우리가 대신 내줄게. 미리 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40 크레딧 미만이신 분들은 보험료를 내시면 가입이 가능하다. 파트 B는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데 보험비는 누구든지 다 낸다. 에? 나 주위에 뭐 보험 하나도 안 내는 사람이 있다던데 하는 경우는 대체로 주에서 저소득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주에서 대신 내어주는 거지 이 파트 B 보험료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A는 디덕터블이 있고 파트 B도 디덕터블뿐만 아니라 20%의 비용을 내가 내야 되는 보험이 이 메디케어다. 메디케어를 가입하게 되면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따로 가입해야 되고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는 안과, 치과와 같은 보충 혜택은 없다. 장점을 유지하면서
보험 이용 시에 들어야 하는 비용을 줄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메디케어와 함께 보충으로 메디캡이라는 추가 보험을 가입하시면 될 것이고, 아유 그건 필요 없어,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드밴티지 플랜, 사보험이 만들어 놓은 메디케어 플랜으로 교환해서 내가 그 플랜을 이용할 거야, 대신에 장점은 따로 큰 보험료 부담 없이, 그리고 다양한 보충 혜택을 통해서 메디케어 가입하셔서 잘 쓸 수 있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메디케어 101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 수업 내용이 최근 가입하시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이미 메디케어를 가입하신 분들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메디케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좋은 수업 내용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